김용남 의원 지금 이제 털레반들에게 맹 공격을 당하시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정청래가 조국을 보내기 위해서 김용남을 자객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뭐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뭐 뒤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오늘 보니까 그 누굽니까 김어준이는 오늘 뉴스공장을 제가 봤어요. 김어준이 오늘 나라 잃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고 뉴스공장을 이제 바로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김어준이는 진짜 나라를 잃었더라고요. 김어준의 조국은 조국이야. 김어준의 조국은 한국이 아니고 조국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완전히 김어준이 멘탈이 나가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 한숨 푹푹 쉬고 전 처음 봤어요. 김어준이 맨날 센 척하고 뭐 쫄지 마 씨바 뭐 이런 거 하고 막 뭐 별것도 없는 원래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센 척을 해요. 그리고 맨날 센 척하고 그래가지고 김어준이 좀 센가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더라고. 그리고 이제 뭐 그 털레반 아지트죠. 털레반 속을 그 딴지 게시판에서는 지금 이제 청래파와 그 족파가 서로 이제 청래당과 족파당이 서로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김용남 의원을 막 비난을 하고 뭐 김용남 의원한테 뭐 사과를 하고 뭐 어쩌라 저쩌라 그러고 막 털레반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러는데 저는 털레반들이 웃기는 게 그 정청래를 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김용남이 무슨 죄야? 김용남 본인은 난 평택 가기 싫다. 나 한양 가고 싶다. 용남 한양 가나 그러면서 열심히 약 팔았는데 김용남을 굳이 평택으로 보낸 건 김용남이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청래가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바보가 아닌 이상 조국이 나오는 지역구에 출마를 하면은 털레반들한테 공격당한다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을 다 아는 얘기죠.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주당 지지층의 뭐 30% 이상이 공격을 할 텐데 이제 뭐 그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를 해온 것도 아니고 김용남 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다 개혁신당에 있다가 민주당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당원들이나 핵심 지지층들한테 공격받는 자리에 출마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남은 죄가 없어요. 근데 털레반들이 김용남을 까더라고. 아니 정청래를 까야지. 전략 공천을 준 사람을 까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은 가기 싫다고 얘기하는 걸 억지로 사지로 끌고 들어간 정청래를 까야지. 왜 김용남을 깝니까? 그것도 이상해. 족바들하고 털레반들은 제가 정신 그 병이다. 이거 치료가 불가능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고 방식 자체가 그 인간의 어떤 지능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수준의 그런 어떤 저지능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아니, 김용남이 무슨 죄예요? 깔려면 정청래를 까야지. 조승래를 까고, 정청래를 까고, 황희를 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청래는 안 까고, 왜 김용남만 괴롭히고 있냐고. 머리가 모자라도 크게 모자란 놈들이지. 근데 이제 걔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나마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났더라고. 제가 원하는 바죠. 그래서 오늘 문조털 내전, 문조털 내전인데 이게 이제 재밌게 만들려고 문조털 내전으로 제가 이제 제목을 달았어요. 오늘 썸네일에. 김어준은 이제 멘붕이 오고 김어준은 지금 미칠 노릇이지. 김어준은 그래도 지능은 정상이에요. 제가 볼 때. 인성이 개차반이어서 그러지 김어준이 지능은 털레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게 김어준이에요. 그래서 침팬치보다 조금 나아. 제가 볼 때는 김어준이 털레반 중에서 가장 이제 지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김어준은 그래도 머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정청래를 까야 될 상황인데. 그러잖아. 난 조국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정청래를 까야 될 상황인데 이게 정청래를 깔 수가 없지. 까면은 진짜 내전이 발발을 하는 거잖아. 우리 교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거 얄궂네 정치가. 얄궂지.
이거 웃기잖아. 당연히 자기가 조국을 그동안 그렇게 밀었으면은 이거 정청래 대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멘트가 나왔어야 돼. 근데 이제 그런 멘트를 던지는 순간 진짜 근데 내전 폭발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조직이파하고 그죠? 청래당이 그러니까 조직이 당하고 청래당이 막 지들끼리 싸우느냐고 개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칠 노릇인 거야 지금 김어준은. 참. 그래서 아주 뭐 저는 이번에 이제 그 지방선거에 이제 뭐 예선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선 목표를 좀 정리를 했어요. 본선 목표를 좀 정리를 해서 오늘부터 이제 그 본선 제가 뭐 전체 지역구에 뭐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번 이제 지방선거에서 요거만큼은 꼭 하자 이런 목표를 이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저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물론 지방선거도 이제 승리를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국정운영 동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의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상황을 예상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당대표 선거 외에는 배는 게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 외에는 배는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 목표는 뭐냐면 정청래 앞길에 똥물 뿌리는 거. 이게 제 지방선거 목표예요, 여러분. 저 이상한 놈이죠. 그래서 당대표 김민석 당대표의 레드카펫을 깔아드리는 거. 이게 제 지방선거 목표입니다. 지방선거는 뭐 보통 그렇잖아요. 뭐 정권 심판이냐, 그죠?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저는 희한한 이제 지방선거 목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정청래한테 똥물 뿌릴 수 있는 지역구가 어딘가. 요거를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1번 지역구, 1번 지역구는 정청래 똥물 1번 지역구. 여기는 이제 평택입니다, 평택. 제 고향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얄궂네요. 정치가 얄궂어요. 제 고향 평택에 조지리가 하필 이거는 그냥 지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꼴이 되는 거죠. 까왕의 고향에 조지리가 출마를 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똥물 1번 지역은 평택입니다. 평택. 평택이고요. 2번 지역은 전북이에요. 전북. 그건 뒤에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 왜 전북이 됐는지. 2번 지역은 전북입니다. 그래서 1번 지역 평택, 2번 지역 전북. 그리고 이제 3번 지역. 3번 지역 부산 북각.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여기서 정청래가 또 명팔이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산 북갑은 제가 계속 감시를 해야 되겠다. 여기는 이제 대통령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정청래가 쓸데없는 짓 못하게. 그래서 이제 부산 북갑. 그 다음이 이제 뉴 이재명 지역구 4번이. 뉴 이재명 지역구는 무조건 지지한다. 물론 지지지만은 뭐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돕는다. 그래서 이제 두 곳이에요. 뉴 이재명 지역구는 어딥니까? 울산. 그 다음에 충북. 요렇게 두 곳. 이래서 이제 총 4곳의 똥물 지역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똥물 지역이 여기가 이제 털레반 갈라치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문조털과 청래당이 내전을 하도록 싸움을 붙이는 거죠. 작전 들어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문파들이 완전히 그 개싸움이 나가지고 서로 이제 단합을 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게 당대표 선거 때도 영향이 가서 그 털레반들이 열받아가지고 우리 조국 도련님을 나락으로 보낸 정청래를 심판하자. 이런 얘기가 털레반들 사이에서 나오게 만들도록 하겠다 제가. 그래서 털레반을 제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에요. 털레반이 김민석을 찍도록 만들겠다. 털레반이 김민석을 찍도록 만들겠다 제가. 싸움을 붙여가지고 청래당하고 털레반하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문조털과 청래당이 싸움이 나가지고 털레반이 조국을 잃은 털레반이 나라 잃은 털레반이 김민석을 찍도록
이렇게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번 지방선거에 제가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해주세요.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이제 최한욱 TV 선정 똥물 지역구입니다. 이 똥물 지역구에서 우리가 이기면은 정청래 연임은 확실히 물 건너간다. 제가 확실히 갈라쳐 드리겠습니다. 작전의 대가. 자, 우리 김용남 의원, 이게 이제 제가 똥물 후보, 똥물 1호 후보죠. 근데 표현이 좀 그러네, 그죠? 정청래한테 똥물을 뿌리는 우리 김용남 후보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조지리를 집으로 보내고 정청래한테 똥물을 뿌리는 일타 쌍피의 역할을 지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똥물 지역, 똥물 후보. 이게 좀 그러네. 한번 좀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똥물 지역구는 괜찮은데, 이거 똥물 후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요거는 제가 표현을 한번 쉬는 동안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김용남 후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그래서 조지리를 이제 집으로 보내면, 정청래까지 이제 똥물을 끼얹는, 일타 쌍피의 지역이다, 평택은. 우리가 평택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적 중요성이야.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할 텐데, 이게 이제 아무리 전략적으로 중요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인물이 약하면, 미는 힘이, 재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김용남 후보가, 이게 약하다, 사람이. 그럼 우리가 아무리 뭐 조국을 보내기 위해서 김용남이 필요하다고 그래도, 후보가 약해버리면은 이게 싸움이 안 되잖아. 그리고 미는 우리도 흥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 제가 볼 때는 조지리보다는 10배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보다 한 살밖에 안 많더라고. 네? 저는 큰 형님인 줄 알았는데, 우리 김용남 후보가 70년생이더라고요. 70년생. 제가 71년생인데, 김용남 후보가 우리 70년생이에요. 그 정도면 그냥 사회에 나오면 친구지, 친구. 아무튼 우리 용남이 형, 생각보다는, 전투력이, 그리고 또, 이 정치 경륜이 있잖아요. 나름 짬밥이. 국민의힘에서도 정치를 해봤고, 개혁신당, 민주당까지 여러 정당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조지리가 지금 맞설 상대는 아닌 것 같다. 평택군 조지리 나오시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평택군 용남이면 조지리. 요거 제가 내일 썸네일로 내보냅니다. 내일 독설 온라인 썸네일로 평택군 용남이면 조지리. 딱 좋죠? 드디어 이제 제가 또 멋진 표현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택군 용남이면 조지리. 그래서 우리 용남이 형이 이거 충분히 조지리 정도는 쉽게 정리를 하겠구나. 그런 제가 오늘 이제 출마 선언 공천 결과 나온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전투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을은 범여권 단일화가 화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의 거친 신경전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서로의 과거를 소환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을 재선거에 나서는 민주당 김용남 후보. 국민의힘이 유리한 상황이 온다면 조국 혁신당 후보와 힘을 합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제1야당이 당선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가능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단일화 논의를 할 수 있다. 조 후보도 국민의힘 제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위적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위적 단일화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현명한 평택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일화 신경전이 시작된 건데 조국 혁신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공격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시절 세월호 특조위를 세금 낭비라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옹호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다른 건 몰라도 조국 사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코스닥 상장업체를 이용한 우회상장 구조 자체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거든요.
민주당 역시 김 후보를 엄호하고 나섰는데 조국 사태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는 것이 조국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게 무슨 도움이 될지.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화살을 일단 김 후보 쪽에 겨눴습니다. 김용남 지금 후보는 친박에 훨씬 가까웠고 그 이후에도 또 친윤 쪽에 좀 가까우셨고 변신이 무섭더라고요. 네, 우리 김용남 후보, 우리 용남이 형, 전투력이 만만치 않아요. 일단은 멘트가 좋아요. 지금은 선의의 경쟁을 할 때고 단일화의 문을 먼저 닫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단일화 의지가 없는 것처럼 뭐 우리 민주당 쪽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추이 보고 내가 1등이면은 단일화 안 하고 조직이가 그냥 무너지는 상황이면은 단일화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상황 보고 하겠다라는 말을 계속하면 됩니다. 근데 조직이는 감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무슨 뭐 국민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해주겠다, 난 단일화 거부한다, 뭐 끝까지 세 표를 이기겠다, 뭐 이런 세 표 차로 이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속내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제 단일화 저 너무 하고 싶어요 이런 그 자신의 내면을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명하게 처신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후보가 이제 막 정해진 상황이니까, 그리고 아직 뭐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쟁을 통해서 조국을 이제 막을 수 있는, 조국을 막는 게 아니고 조국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이제 보여주면 돼요. 그렇게 가면 되고, 그리고 이제 상황 봐서 뭐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뭐 앞서 나가든지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단일화 전략을 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선거 며칠 전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일화의 문은 열어두되 그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그런 선거 운동을 해주면 된다. 뭐 조국이처럼 뭐 난 단일화 절대 안 한다 그러면서 몸값 올리려고 뭐 저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전 구태의연한 전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민주당의 어쨌건 인적 그 관계의 폭이 좀 좁을 수밖에 없는데 본인 스스로 이제 개척을 해나가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 독설라이트 좀 많이 보시고, 제가 매일 이제 1일 1용남 할 겁니다 지금. 김용남 우리 후보 소식은 매일매일 전해드릴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에 운명이 걸려 있어요. 조국이 이번에 이제 낙선을 하게 되면은 합당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저 뭐 경쟁력도 없고 지지율도 안 나오는, 그나마 조국 하나로 연명하고 있는 정당인데 조국이 낙선을 하면은 합당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이 안 되면은 조국은 이제 대선 후보군에서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문 지역은 정청래를 대선 후보로 대버려. 그러니까 친문이 패족이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그 대가 끊기는 거지, 대가. 그래서 조국이 단종된다.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 그래서 조국을 이번에 쳐내면은 친문들이 민주당 안에서 모일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이제 친문 계파가 소멸이 되고 친문 패족이 되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제 확고히 재편이 되고, 당대표 선거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의 계파 정치가 완전히 소멸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친문의 관뚜껑에 대못을 박을 사람이 우리 용남 후보다. 우리 김용남, 용남이 형이 민주당 계파 정치에 종말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조국을 이제 집으로 보내고 합당도 이제 물 건너가고, 뭐 조국이 집으로 가면은 뭐 합당까지는 아니어도 뭐 민주당 올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뭐 그건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합당이 아니라 자연 소멸로 가면 된다고 봐요. 조국 당은 자연 소멸을 하게 돼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계파 정치에 이제 종언을 구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을 가지고 우리 김용남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니까 그런 좀 책임감을 가지시되,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독설라이트 선거운동 바쁜 기간에도 제가 밤늦게 방송을 하니까 가끔 방송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아주 뭐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조직이당이 참 답답한 게 모자라도 크게 모자라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뭐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그거를 들쑤셔가지고 뭐 김용남 의원한테 사과를 하라고 그리고 뭐 과거 그러니까 참 정치적인 어떤 그 김용남의 과거는 이현주도 마찬가지고 문제가 안 돼요. 그거 아무리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과거를 뒤로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서 미래로 나가자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전략이잖아. 그래서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간에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그 권오을 장관이나 송미령 장관 뭐 이런 사람도 비난을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홍준표 씨하고도 얼마 전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럼 대통령을 비난을 해야 돼? 야, 그 홍준표 만나고 뭐냐 이게 과거에 홍준표가 민주당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러면서 대통령이 홍준표를 만난 걸 비난을 하냐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검증을 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과거에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했건 간에 다 용서를 해요. 지금 유권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김용남의 과거를 공격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공격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이재명과의 차별성만 부각이 된다라는 거야. 이번 제가 선거는 명파리 선거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조국이 민주당은 아니지만은 생존을 하려면은 조국도 명파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검증을 해서 임명을 한 영입을 한 김용남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공격을 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구안,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 이걸 공격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오히려 이재명과의 차별성만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탈레반들을 뭐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런지 몰라. 근데 탈레반 아닌 유권자들은 등을 돌리는 거야, 조국한테. 즉 고립 전략을 쓰고 있다라는 고립 전략. 탈레반이 압도적 다수라면은 그런 뭐 선거 전술이 유효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뉴 이재명이 압도적 다수예요. 그런 상황에서 김용남 의원의 과거를 그죠? 들춰내가지고 그게 과연 조국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게다가 더 모자란 게 왜 조국 얘기를 왜 꺼냅니까? 거기에. 그럼 또 조국이 파묘되잖아. 그래서 오늘 김용남이 이 조국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뭐 뉴스 영상에도 잠깐 나오긴 했는데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가. 조국 사모펀드 반성문부터 쓰라는 말에 김용남의 현답. 과거 발언 중에 정파적 입장에서 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와 관련한 발언도 있고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국민의힘 전시인인 네. 새누리당 시절에 했던 발언은 그 당시에 몸담고 있던 정당의 입장을 대변했어야 되는 상황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네. 다만 사실과 관련한 제 이야기 중에 틀린 게 있다고 하면 제가 책임져야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될 텐데 최근에 신장식 의원의 이른바 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 뭐 반성문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우회상장을 할 수 있는 구도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그 동안에 만들어졌다는 게 저는 그거 지금 기준으로 봐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김용남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조국의 과거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이게 쟁점이 돼버리면 조국한테 이게 지금 유리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질이들은 이 조질이들이 참 머리가 모자라다라는 게 얘네들 논리는 이거예요. 조국이 뭐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왔지만은 그거는 뭐 이제 그 조국의 딸 조민의 이제 그 스펙 문제와 관련된 것이고 사모펀드 문제는 무죄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조국은 사모펀드 문제는 김용남이 과거에 잘못 말을 한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라. 뭐 이런 논리예요. 사모펀드는 무죄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국은 사모펀드가 무죄였지만 정경심은 달라요 지금. 예? 정경심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많아. 즉 무슨 얘기냐면 조국이 직접적으로 연관은 되지는 않았지만 부인을 통해서 이 사모펀드 의혹에 뭔가 연관이 돼 있을 논리적 개연성이 높다라는 거야. 즉 법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을런지 몰라도 정경심이 유죄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00% 무죄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머지는 이제 저기 무죄가 나왔으니까 다른 그 스펙 문제는 유죄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끌려 나와요. 두고 보세요. 김용남이 바보입니까? 사모펀드만 가지고 그 얘기만 하겠어요? 야, 네가 사모펀드 무죄 나왔다 그러는데 그 딸 그러면은 그 스펙 위조한 거 그거는 유죄가 나왔으니까 그걸 인정을 하는 거냐? 이런 논란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 필따기님, 조국이는 우상호 보고 좀 배워라. 조국이는 배울 의지가 없고, 좋은 교보제가 있는데, 알려줘도 못해요. 근데 제가 맨날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걸 굳이, 벌써 뭐, 몇 년이 지난 일입니까? 10년 가까이 지난 일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김용남한테 어찌 보면 총알을 주고 있는 거죠? 신장식이. 이걸 이제 쟁점화, 이슈화 했잖아. 그러면은 김용남은 여기저기 방송 돌아다니면서 저 얘기를 계속 하게 되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사모펀드 의혹이 무죄가 됐다고 그래서 책임이 없는 거냐. 부인이 유죄가 나왔는데 이거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버리면 그걸 또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털레반들도 잘 몰라 그거는. 그럼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이 조직이 참. 그걸 보세요. 이거 참 오늘 조국당에서 올린 영상인데 매일 그 쇼츠를 올리고 있더라고. 그 조질이 선거 캠프에서. 근데 선거 캠프의 목적이 조국을 찐따로 만들려는 게, 모질이로 만들려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이런 영상을 선거운동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올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I lik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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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I lik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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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I like to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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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t. 아니 국회의원 출마를 한 겁니까? 아니면 먹방 유튜브 뭐 마케팅하러 나왔어요? 아니 저거를 왜 저런 영상을 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너무 저는 이상한 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데 페이스북에 뭐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친구 신청이 오면 웬만하면 이제 받아드려요. 줘. 그래서 이제 5,000명이 거의 다 이제 차 있어서 뭐 친구 신청 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은데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랫동안 뭐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러다 뭐 또 페이스북에서 활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양한 어떤 민주당 지지층들이 패친인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뭐 친명도 있고 친문도 있고 뭐 족바도 있고 이러는데, 제가 족바 구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페이스북에 족바 감별법, 페이스북에 먹방 사진 많이 올리는 이런 분들은 10중 8구는 족바예요. 진짜로. 제가 이거 뭐 농담으로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패친 중에 먹는 사진, 어디 뭐 식당 가서 먹는 거, 그러니까 음식 사진 많이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10중 8구 족바야. 너무 희한해. 문바이거나 족바이거나. 10명 중에 8명, 9명이 족바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청래 유튜브 채널 들어가 보세요. 쇼츠 영상. 먹는 게 반이에요. 정청래 쇼츠 중에 절반이 먹는 거예요. 무슨 짜장면 먹었다, 뭐 어디가 식당 가갖고 밥 먹는 쇼츠가 절반이에요. 근데 당대표가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잖아. 그럼 참 찍을 수 있는 영상, 사진이 참 많아요. 근데도 희한하게 먹는 쇼츠를 올려가지고 꼭 올려놔. 이게 제가 문파 감별법이에요.
이 사람 먹는 사진 많이 올리네? 문빠야? 족빠야? 그럼 딱 맞아. 근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러는 건지를.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자고 저러는 건지. 그래서 김용남 우리 후보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이제 평택 갈 때 좀 걱정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저렇게 모자란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김용남 후보 제가 볼 때는 낙승을 할 거예요. 낙승을. 후보 단일화가 되건 말건 간에 쉽게 이기게 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적이에요. 조국은. 그러니까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표가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저런 스타일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니까 신비주의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조국은. 신비주의 선거운동이라는 게 예전에 뭐 서태지 뭐 이런 애들이 신비주의 마케팅 해가지고 잘 안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와, 저 사람 뭐가 있나? 막 이러면서 괜히 그 시청자들이 뭔가 환상을 갖게 되잖아. 근데 조국도 마찬가지예요. 조국이 가장 인기가 좋을 때는 언제냐면 안 보일 때예요. 안 보일 때 인기가 제일 좋았어. 그런데 이제 나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막 나타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실체가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밑바닥이 다 드러난 거지. 그래서 조국 당의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은 뭐였냐면은 그거 가지고 저를 까는 사람들도 아직도 있던데 저는 조국 빨리 사면해줘라 이랬어요. 예, 제가 빨리 사면하는 게 좋다. 매도 먼저 받는 게 좋다고. 사면 빨리 안 해주면 문바들이 계속 대통령님 괴롭힐 텐데 발목 잡고 그럼 대통령이 힘들어진다. 예, 그래서 그냥 차라리 어차피 사면을 해줄 거면은 빨리 해버리는 게 낫다.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뭐냐? 조국은 자멸을 할 거다. 그런 정치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면 우리한테 더 좋다. 조국이 망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대로 입증이 됐잖아 지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가장 확실한 지방선거 전략은 뭐였냐면은 조국을 감옥에 넣는 거예요. 조국이 감옥에 있었으면은 조국 혁신당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선거가 됐을 거야. 그래서 조국을 감옥으로 보내는 게 조국 혁신당의 선거 전략으로는 그게 제일 확실한 거다. 조국이 안 보이면 돼. 안 보이면은 지지율이 올라가요. 조국 당이. 그걸 몰랐어. 머리가 나쁘지. 저한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김어준이 저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시청률은 저보다 뭐 20배가 높아도 지능이 내가 20배가 높잖아 더. 전 조국의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문파 전문가 아닙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감옥에 넣어두는 게 최고의 선거 전략이다. 그래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 끝나면은 다음 총선 때 한번 고민을 해봐요. 다시 감옥에 넣는 걸. 총선 전에 감옥에 다시 넣어가지고 동정표로 총선을 치르면은 그래도 몇 석이라도 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국당 소식 한 가지만 조지고 갈게요. 이거 보세요. 황운하 세종시장 선거 중도 하차 의원직 사퇴 여부 고심 중. 황운하가 이제 본인이 금배지 달고 조국당으로 출마를 하면은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가지고 털레반들 동원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겨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짰던 거지. 근데 지지율이 안 나와. 근데 이제 후보 등록을 해버리면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되잖아.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은 금배지만 날아가는 거예요. 완전 땡큐인데, 굳이 땡큐까지는 아니구나. 다음 사람이 이제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음 오히려 그 비례대표 후보들한테 이건 이제 넘겨주면 더 좋죠. 의정활동 경험을 많이 쌓으면 좋잖아. 조국 혁신당은. 그런데 황운하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이거 금배지 지키려고 후보 등록을 지금 안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진짜 어디서 모질이들만 다 모아가지고 정당을 만든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래버리면 당에다 진짜 똥물 뿌리는 거잖아요, 저거. 유권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조국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운하가 똥물 뿌리고 지들끼리 똥물 뿌리고 있는 거야. 똥물 대잔치야. 야, 신장식이 조국 얼굴에다 똥물 뿌리고 황운하가 조국한테 똥물 뿌리고 조국 그 SNS 담당이 조국한테 똥물 뿌리고 사방에서 김용남이 문제가 아니야. 조국
예? 조국 후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누가 본인의 경쟁자인가? 조국의 경쟁자는 조국이고 본인 측근들이야.